추석 연휴가 끝나고 10월이 시작되면 경남 곳곳에서 가을 축제가 풍성하게 열립니다. 창원 39사단터 개발 방식에 대해 특혜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알짜배기 땅은 민간 사업자 찾으라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 마을 기업들이 공동체를 살리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맞춤 양복점과 헌책방 등 추억의 가게들이 폐업 위기에도 단골 손님과 추억으로 꿋꿋하게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모레부터는 본격적인 가을의 계절 10월인데요. 경남 곳곳에서 가을 축제가 풍성하게 열립니다. 진주 유등축제를 시작으로 코스모스 축제와 국화축제 등 가을 정취가 물씬 풍겨지는 축제들이 이어지는데요. 차주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진주 남강변을 따라 형형색색의 유등이 띄워졌습니다. 10월 첫째 날부터 열 하루 동안 이어질 진주 남강 유등축제입니다. 올해 주제는 물, 불, 빛, 그리고 우리의 소망. 모두 7만 7천여 개의 등이 진주성과 남강 주변을 밝히며 관광객을 맞을 채비에 한창입니다. 작년보다 약 한 4천 개 정도 이상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도 안에 LED 등으로 바꾸고 재질 좋은 것을 했고. 진주 유등축제 입장은 올해부터 유료로 바뀝니다. 성인은 10,000원,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은 5,000원을 내면 입장할 수 있습니다. 유료로 전환되면서 지난해보다 전시 등이 4천여 개가 늘었고 시민의 사연을 담아 3만 5천여 개의 소망등을 띄우는 행사와 수상 불꽃쇼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대폭 늘었습니다. 하동에서는 푸른 들판 가득 파스텔빛 코스모스가 화사하게 피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40만 제곱미터터에 코스모스와 메밀꽃 씨앗을 뿌리면서 시작된 축제는 올해로 9회째. 꽃물 들이기, 메밀묵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다음 달 4일까지 이어집니다. 또 남해에서는 제6회 독일마을 맥주축제가, 창원에서는 10월 말부터 가고파 국화축제가 이어지는 등 10월의 경남이 가을빛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창원시가 39사단을 함안으로 이전해주는 대가로 전체 부대 면적의 33.5%를 민자 사업자에게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5만 4천 제곱미터를 갖게 되는데요. 정작 근린공원 면적은 사업자의 개발 대상에서 빠져 특혜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먼저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39사단 이전은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연건설 등 7개 건설사가 39사단을 함안으로 이전해주면 그 대가로 39사단 더해서 33.49%의 땅을 갖도록 한 겁니다. 민자 사업자는 전체 106만여 제곱미터 39사단 더해서 아파트와 상업용지 등 35만 4천 제곱미터를 갖게 됩니다. 땅의 전체 줄 수 있는 총 면적은 33.5% 이내로 준다. 그런 명시 하에 공모를 했어. 그 공모를 보고 민간 사업자가 제안을 했어. 하지만 약 24만 5천 제곱미터 근린공원이 전체 39사단 면적에 포함돼 있었지만 정작 개발 계획에는 빠져 있습니다. 창원시가 민자 사업자에 땅을 줄 때는 공원 면적을 포함시켰다가 정작 개발 대상에선 제외된 건데 차이가 8만 4천여 제곱미터나 됩니다. 더구나 이번에 개발에서 제외된 근린공원을 조성하려면 창원시는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전체 시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일부 사업자의 배를 불리는 측면으로 간다는 게 정말 안타깝고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창원시의 39사단터 개발 방식에 대해 특혜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창원 시민의 오랜 수건이었던 39사단 이전이 마무리됐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민간 사업자만 이득을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공공용지 개발에 대한 책임은 없이 아파트와 상업용지 등 이른바 알짜배기 땅을 독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송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합창원시의 한가운데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인 39사단터. 시민들은 창원시 장기 발전을 이끌 시설을 기대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39사단터 중심부는 최고 42층 높이에 달하는 6,100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차지합니다. 땅 가격이 높은 상업용지와 준주거 용지도 모두 민자 사업자의 차지입니다. 아마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은 넘었으리라고 보고요. 공동주택의 분양가는 1,450선을 안 넘겠나. 민자 사업자가 어차피 33.49% 이상은 차지하지 못하는 만큼 초중고등학교가 한 곳씩 들어서게 됐는데 분양에 유리한 학군이 조성되는 겁니다. 민간 사업자가 땅을 33.5%를 받아서 실제로 이 대규모 사업비를 투자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은 아파트가 가장 큰 그 메리트를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반면 창원시가 분양할 수 있는 지원시설 용지는 고작 8만여 제곱미터, 전체의 7.7%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종교와 문화시설 용지 등은 땅 가격이 싸 창원시 재정 확충에도 큰 도움이 안 됩니다. 또 부대 안쪽 사격장이 있던 산길석은 개발이 어려워서인지 아예 개발 계획에서 빠졌습니다. 우리가 건설업사 좋아하고 아파트 지으라고 했습니까? 행정타운이나 우리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우리가 이 점을 계속 요구를 했는데 39사단터 개발이 공익 목적보다 민자 사업자가 분양하기 딱 좋은 아파트 단지일 뿐이라는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통영의 작은 섬 욕지도에 가면 할머니들이 직접 바리스타로 나서서 운영하는 커피숍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요즘 농어촌 곳곳에서 생겨나는 마을 기업의 한 사례인데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시도를 김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작은 섬마을을 가득 채우는 은은한 커피향. 어서 오세요. 지난해 문을 연 마을 기업 욕지도 할매 바리스타입니다. 바리스타는 모두 이 마을 주민들인 60, 70대 할머니들. 평생 바닷일과 살림살이만 해온 할머니들에게 커피는 이제 제2의 인생이 됐습니다. 할머니들이 이 일을 하는 거에 모두 다 놀라워하셔요. 놀라워하시니까 우리 거기에 대한 기쁨이고. 섬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도 잇따라 내놓아 고구마 라떼는 육지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주말이면 200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습니다. 욕지도 할매 바리스타가 있다더라. 그러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고 블로그를 볼 때 참 커피가 맛있더라. 달콤한 유자향을 풍기며 빵이 노릇노릇 익어갑니다. 이 마을 기업이 새롭게 선보인 지역 특산품 유자빵입니다. 유자주산지 거제의 명성까지 더해져 이 마을 기업은 한 해 5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부존 자원인 유자를 가공해서 지역에 홍보도 되고 지역에 일자리 창출도 되는. 자치단체 지원을 받아 지역의 향토 자원과 인력으로 수익을 내는 마을 기업은 전국 1,300여 곳. 다양한 마을 기업들이 공동체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지역 경제의 효자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요즘은 많이 사라진 맞춤 양복점, 헌책방 등을 수십 년째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을 닫을 위기도 있었지만 오랜 세월 잊지 않고 찾아오는 단골들과의 추억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송금한 기자입니다. 듬성듬성 바느질 된 옷의 품이 크지 않는지 꼼꼼히 살펴봅니다. 16살 처음 일을 배우며 선물 받았던 가위와 연식이 70년도 더 된 재봉틀. 익숙한 물건들로 세상에 하나뿐인 맞춤 양복을 만들어냅니다. 1980년대만 해도 근처에 양복점들만 20여 곳이 넘었지만 이제는 다 사라졌습니다. 기승이 나오고 우리가 이제 수작업하는 그 나사점이라고 이제 정장이 조금 힘이 들어가고 지금까지 이제 지금 완전히 지금은 이제 얼추 사연길을 간다 그렇게 봐야지. 그래도 수십 년째 단골 손님과의 추억을 이어가는 것이 큰 보람이라고 말합니다. 56년째 헌책방을 운영하는 이무웅 씨는 책이 귀했던 어린 시절 한두 권씩 사들였던 헌책이 지금은 60만 권 규모가 됐습니다. 북한에서 출간된 희귀 서적들과 손때 묻은 조선 왕조실록 전집 등도 있습니다. 그만큼 책이 안 나가니까 쌓여있는 새 책이 헌책으로 둔갑해가 좀 팔리고 있어요.
책을 읽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금세 읽히고 쉽게 버려지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합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헌책방에서 향수를 느낍니다. 내가 원하는 요즘 이런 책방이 없는데 진주에 있다. 쉽게 만들어지고 빨리 소비되어 버리는 물건들이 익숙한 요즘 오래된 가게들이 손때 묻은 추억을 나누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경상남도의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안이 다음 달 1일 시행에 들어가 경상남도가 급식비 감사에 착수하는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학교급식 식품비에 대해 도지사의 감사 권한을 명시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다음 달 1일 시행에 들어갑니다. 경상남도는 도의회가 특위를 구성해 내년 1월을 기한으로 급식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어 이와 감사를 병행할지 내년 이후 별도 감사를 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산항으로 들어오는 일본산 고철의 방사능 검사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마산항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일본산 고철 82건 가운데 14건 17%만 검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검사율이 가장 높은 광양항 82%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인데다 인근 부산항의 23%보다도 낮습니다. 경남에서 심장질환과 간질환에 의한 사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사망 원인 통계를 조사한 결과 경남 지역에서는 연령 표준화 사망률에 따라 인구 10만 명당 384.6명이 숨져 강원과 울산,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경남 지역의 사망 원인으로는 심장질환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47.4명, 간질환 사망률은 12.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